예, 안녕하세요. 자, 2주째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16페이지. 물권의 종류 한번 볼게요. 물권법, 지금 물권법 기초하고 있어요.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어요. 자, 강론에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첫 번째가 점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반대말이 본권이라고 해요. 설명은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점유권, 본권.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내 집이죠. 내 집을 내가 삽니다. 이걸 사용한다고 하고, 세를 줘서 월세를 받아요. 이걸 수익을 얻는다 그래요. 사용수익. 그 다음 팔아 제끼죠. 처분해서 돈으로 바꾸죠.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고 그래요.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이에요. 자,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이 측면에서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합니다. 이걸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제한이 들어가요. 제한. 소유권이 가진 힘에 제한이 들어간다 해서 제한 물권. 사용 수익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 이걸 용익 물권. 용익 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 지상, 지역, 그 다음 내가 세 들어가죠. 전세 들어갑니다. 지상지역, 전세권. 이게 사용하는 물권 세 가지예요. 지상지역, 전세. 그 다음 내가 돈을 빌려줘서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설정합니다. 이걸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물권 그래요. 반드시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이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가요. 두 개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은 많이 들어봤죠. 담보대출 잡고 아파트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않으면 처분해버려요. 경매로 날려버려요. 이게 우리가 배울 7가지 물권이에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합하면 7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11문제가 나와요. 11문제. 많이 나오죠.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합쳐서 4문제 나오고, 지상지역 전세 하나씩 3문제 나오고,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 나와요. 이게 4, 3, 4에서 11문제. 그러면 점유권이란 게 뭐고, 본권이란 게 뭐냐? 법 조문을 볼 거예요. 물권의 종류 16페이지. 자, 법 조문이 처음 나왔죠. 제192조 괄호 열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괄호 닫고 제1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법 조문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력이 높아져요. 독해력이 높아지고. 제192조 이건 읽지 않습니다. 법조문 숫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괄호 열고 닫고로 바로 읽습니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아하, 이 법조문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언제 취득하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에 관한 법조문인가 보구나 느낌을 가지시고 제1항. 제1항이 있다는 얘기는 제2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삭제했을 뿐이 안 중요해서.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효과 점유권이 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장에는 한 줄짜리 가장 간단한 문장이죠. 한 줄짜리든 두 줄짜리든 중심 단어가 있어요. 내가 캐치해야 될 중심 단어. 그러면 이 한 줄짜리에서 어떤 단어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느껴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 내가 밑줄을 긋고
공부해야 될 대상 단어가 딱 있어요. 모든 문장에 그래요. 물건을 목적어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자, 어디에 내가 밑줄을 긋고 싶어? 사실상 지배예요. 그냥 지배도 아니야. 사실상 지배. 이 5글자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되고 눈으로 보면 되고 밑줄은 사실상 지배. 이 5글자가 중심 단어예요. 사실상 지배. 뭘? 물건을. 중요하지 않지. 물건은 당연한 거니까. 사실상 지배하면 그 효과로서 법이 당신 점유권이라는 물건 드릴게요. 그거예요. 그럼 점유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밑줄 할 필요도 없어. 눈으로 봐도 돼요. 사실상 지배만 딱 5글자만 밑줄 치고 이 사실상 지배가 뭔지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재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 사실상 지배란 건 뭐다 하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읽으실 때 한 줄짜리든 2줄짜리든 3줄짜리든 내가 공부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러면 점유권의 핵심 단어는 사실상 지배예요. 사실상 지배하면 그 효과로서 점유권을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란 게 뭐지? 지배는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지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상 지배 이 말은 현재 그냥 현실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줘요. 무슨 얘기냐? 갑소유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갑니다. 자, 얘가 점유하고 있죠. 얘가 점유하는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가방이 얘 지배하에 있다가 도둑놈 지배로 넘어갔죠. 얘가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면 이 도둑놈이 이 가방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을 준다 안 준다?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원래 도둑놈한테는 법은 권리 주지 않아요. 도둑놈을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점유권만큼은 예외예요. 도둑놈이든 소유자든 어떤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가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도둑놈도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본권이란 말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럼 본권은 뭐냐?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권리. 이놈은 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놈은. 도둑놈은 본권이 없어요. 본권은 이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본권이란 것은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점유권을 이해하기 위한 단어에 불과해요. 기초만 하고 나중에 이제 안 해요. 점유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본권일 뿐이에요. 본권이란 것은 지배를, 점유를 같은 말이에요.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정당한 소유자죠? 도둑놈 아니죠? 본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지저당권,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자가 붙은 건 다 본권이에요. 점유권만 본권이 아니고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은 다 본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사실상 지가 가지고만 있으면, 지배 영역에만 있으면 정당화해주는 권리인 본권이 있든 없든 도둑놈 없죠? 무조건 점유권은 줘요. 이게 점유권의 특색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점유권이란 이제 내용 보는 거예요. 저 법 조문을 이해하는 게 이제 내용이에요.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예요. 하는 권리.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하기만 하면 도둑놈과 같이 본권이 없는 놈도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면 본권이 있는 놈도 본권이 있든 없든 이 말을 본권, 유무의 관계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기만 하면 점유권은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두 줄짜리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지금 기초 단계에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어떤 단어에 내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이 두 줄짜리 문장에서.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본권, 유무에 관계없이 여기까지 밑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본권이 있든 없든 도둑놈도 점유권 준다. 그래서 밑줄이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본권,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 이게 점유권의 특성이에요. 거기만 밑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본권, 유무에 관계없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 가지고만 있으면 소유자든 본권이 있죠? 도둑놈이든 본권 없죠? 본권이 있든, 자, 흑판을 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 흑판을 봐. 제가 가리키잖아. 본권이 있든, 본권이 없든. 그래서 제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봐야지. 본권이 있든, 본권이 없든.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은 태어난다. 이게 점유권의 특성. 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본권이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 지배,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해요. 소유권이나 제한물권과 같은 점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다 본권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어떤 단어에? 막 말해봐. 시끌벅적 해야 된다니까, 수업은. 막 찍어. 그렇죠.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권리예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본권은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권리. 그 다음, 지배할 수 있는 밑줄. 지배할 수 있는 밑줄. 저 위에 점유권은 지배하는 권리. 다르죠? 지배할 수 있다고 지배하는 하고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지배하는은 현실적 지배를 말하고 사실상 지배를 말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소유권, 본권이죠. 소유권은 본권이죠. 그러면 도둑놈이 가방 훔쳐가면 나는 점유를 침탈, 점유 상실했어요. 현실적으로 점유는 하지 않아요. 도둑놈이 갖고 갔으니까. 하지만 지배할 수 있죠. 야, 이 도둑놈 내 가방 내놔. 그래서 본권은 현실적 지배가 아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는 소유자니까 점유할 수 있겠죠? 점유할 권리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 점유 같은 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권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점유할 권리가 나오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준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위에 지배하는 권리, 그 다음 이와 같이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본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인정.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밑줄 들어가고 이걸 이해하시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권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모든 권자가 붙은 권리는 다 본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 봅니다. 첫 번째 점은 봅니다. 소유권의 내용. 그러면 소유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소유자는 주어 나오고 법률 범위 내에서 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항상 주어, 소수로, 목적어, 상대방, 설명 얻기 이런 식으로 구성돼 우리 문장은.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밑줄을 하고 싶어? 중심 단어가 뭐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6글자만 밑줄하면 돼. 소유권의 내용, 법조문. 소유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밑줄은 사용, 수익, 처분만 들어가고 왼쪽은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소유자는 지 소유물을,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밑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눈에 확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아하,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구나. 사용, 수익, 처분. 이 단어를 익숙해지면 돼요.